단어는 호흡입니다. 우리 기관계 중에 하나인 호흡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호흡계는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죠. 그래서 이 기관계에는 코, 그다음에 기관지, 기관, 폐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코는 뭐 다 아시지?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는 게 코 안쪽 벽에는 털과 점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요 먼지 같은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기관 식도라고 하는 이 기관이죠. 공기가 들어나오는 통로입니다. 이쪽에도요 기관 안쪽에도 손모가 있어서 코 속에서 걸러내지 않은 먼지나 이제 다시 한번 걸러주는 거죠. 기관지는요 기관에서 갈라져 좌우에 폐로 들어갑니다. 폐 속에서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 폐포와 연결돼. 폐포라는 건 폐에 있는 세포를 폐포라고 하는 겁니다. 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요 좌우에 한 개씩 존재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고요. 가로막이 둘러싸여 있던 것은 이제 공기를 흡입하고 또 배출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막과 흉강 둘러싸인 흉강이라는 데 존재를 합니다. 흉강이라는 것은 몸흉자, 가슴흉자를 얘기하고 강이라는 건요 뻥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공간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지. 폐포라는 것은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주머니를 폐포라고 해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서 얘를 통해서 드디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거죠. 폐가 외부 공기에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힌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폐포는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동글동글 생겼어요. 그래서 접촉 부분을 넓혀서 그래서 많은 공기, 그 이산화탄소, 산소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호흡 운동입니다. 호흡은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운동하지 못하고 가로막과 갈비뼈 이 두 개에 따라서 공기가 출입하고 나오고 하는 거죠. 들숨 볼게요. 공기가 들어옵니다. 가로막은 이제 늘어나고 위에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그러면 공기가 들어오려면요 여기가 압력이 어떻게 돼요? 낮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항상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증가하고 흉곽의 압력은 어떻게 해요? 감소하니까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뱉을 때는요 갈비뼈가 내려가죠. 그 다음에 가로막이 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여기가 고가 되는 거죠.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는 거지. 옆에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요 호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이렇게 교환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산소를 들여 마시면서 우리가 먹었던 그 탄소 물질하고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게 정확하게 호흡입니다. 점액과 산모 보시면 점액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끈끈한 액체로서 이게 먼지나 세균 등이 달라붙어서 못 가게 이동 못하게 폐로 이동 못하게 하는 게 점액이죠. 산모는 이때 모는요 실모자예요. 길이가 짧고 가느다란 털 모양의 구조로서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내어 폐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 둘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폐포는 이렇게 큰 스티로폼보다는 이렇게 적은 스티로폼 같은 부피라면 이렇게 해서요 그 외부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 기체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맣게 표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있는데 온도가 같을 때요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은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PV는 K라고 해요. P는 압력, 부피를 V라고 해요. P가 증가하면 V가 감소하고 P가 감소하면 V가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부피가 커지면 P가 작아지지 이 얘기입니다. 공기의 이동 방향은 공기는 압력이 높은 즉 고기압에서 뭘로? 저기압으로 이동한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들숨입니다. 숨을 들여 마셨어요. 들여 마시려면 가로막은 아래로 가겠죠. 왜냐하면 흉곽을 넓혀야 되니까. 갈비뼈는 위로 가고요. 흉곽 부피는 증가하고 흉곽의 압력은 감소해서 저기압 상태가 되는 거죠. 됐죠? 폐 부피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 흉곽이 넓어졌으니까. 폐 내부 압력도 감소되겠죠. 공기는 어디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날숨은요 가로막이 위로 가고요. 이게 몸입니다. 위로 가고 갈비뼈가 아래로 가고 흉곽의 부피는 감소하고 흉곽의 압력은 증가해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똑같습니다. 폐는. 그래서 이제 뭐 풀어야 돼요? 개념 확인 문제 풀으셔야 되지. 1번 A의 이름을 쓰시오. A는 코고요. B는 폐. C는 뭐라 그래? 가로막이라고 하고요.
D는 기관이라고 하죠. 얘를 뭐라고 해요? 폐에 있는 세포, 페포라고 하죠. 그 다음에 2번 각 설명에 해당하는 구조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 그랬어요.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주머니다. 페포라고 하죠. 이거 2입니다. 2. 끈끈한 점액과 털이 있어 공기 중에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낸다. 어디에요? A. 코에죠. 코. A입니다. 목구멍에서 폐까지 이어진 관으로 기관지죠. 안쪽 벽에 손모가 나 있어 먼지나 세균을 걸러낸다. 그랬죠. 이게 D죠. 2번입니다. 다음 중 사람의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의 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공표, 옳지 않은 것을 X표를 하시오 그랬어요. 폐 내부에는 수많은 선모가 나 있다? 아니죠. 코나 아까 기관지에 선모가 나 있다. 1번 틀렸습니다. 가로막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3번 기관지는 폐 속에서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폐포와 연결된다. 맞는 말이죠. X, O, O 이렇게 됩니다. 3번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호흡기관의 공기의 이동 경로를 쓰시오. 먼저 코에서 어디로 가요? 기관으로 가고 폐로 연결되어 있는 기관지로 가고요. 그 다음에 폐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사람의 호흡 운동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로 쓰시오 그랬어요. 폐는 근육이 없어요. 맞죠? 스스로 운동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폐의 부피는 작아진다. 거꾸로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당연히 폐의 부피는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폐의 부피는 작아진다. 4번 틀린 말이죠. 흉곽의 부피와 폐의 부피는 비례해요. 커지면 커지는 거죠. 3번 가로막과 갈비뼈의 운동에 의해 호흡 운동을 한다. 맞는 말이죠. 들숨할 때는요. 가로막은 어디로? 아래로. 그 다음에 갈비뼈는 위로. 흉곽의 압력은 낮다. 폐 내부 압력도 낮다. 됐죠? 그 다음에 날숨일 때는요. 가로막은 내보내는 거 가로막은 위로. 갈비뼈는 아래로. 흉곽의 압력은 높다. 폐 내부 압력도 높다. 이런 얘기죠. 6번 그림은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호흡기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B는 뭐예요? 갈비뼈죠. 니는 뭐예요? 니은은 가로막이죠. C는 가로막. B가 올라가면 A의 부피는 어떻게 해요? 커지게 되죠. C가 올라간다.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면 A의 부피는 작아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거 저기 기출하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 1번입니다. 다음 중 사람의 호흡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좀 빨리 할게요. 코와 식도는 모두 호흡기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이 식도라고 썼잖아요. 우리 기관이라고 썼죠. 식도는요 소화계예요. 소화계. 같은 부분인데 식도라고 썼을 때는 소화계. 그 다음에 기도 우리가 기관이라고 쓰잖아요. 기관이라고 썼을 때는 호흡기가 되는 겁니다. 정답 1번이 틀렸죠. 다음 거 읽어볼게요. 기관은 기관지로 갈라져 좌우폐로 연결된다. 맞는 말이죠. 페포는 벽이 매우 얇은 공기줄입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이렇게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벽이 아주 얇다 그런 얘기죠. 4번입니다. 폐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싼 흉곽 속에 들어있다. 맞는 말이죠. 호흡기의 작용으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맞는 말입니다. 2번입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통로이다. 코죠. B는 코와 이어진 관으로 폐로 공기를 전달한다. 기관이죠. 그 다음에 3번 C와 E. C는 뭐예요? 갈비뼈죠. 그 다음에 E의 움직임에 대하여 E의 가로막이죠. 가로막. 이 움직임에 D의 크기, 흉곽의 크기가 달라진다. 또는 폐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흉곽이 있으면요. 폐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곽이 커진다는 거는 폐도 더불어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D는 근육으로 된 수많은 페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잘못했죠. 왜? 폐는 근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숨을 내쉴 때는 D, B, A로 움직인다. 5번 맞는 말이고요. 정답 4번입니다. 3번 A 중 털이나 섬모, 정혈 등을 이용해 폐로 들어오는 공기 속에 먼지와 같은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모두 고르세요. 그럼 뭐 있어요? 코하고 기관이죠. A하고 B. 정답 1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 사람의 폐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그림과 같이 수많은 페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구조가 호흡에 유리한 점은 표면적을 넓혀서 접촉하는 면적을 넓혀서
이동하는 기체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다음 중 외부 공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과정 너무 쉽죠? 3번 코, 기관, 기관지, 폐포, 모세혈관 이런 식입니다. 호흡 운동입니다. 6번 호흡 운동은 가로막과 갈비뼈의 운동에서 일어난다. 이 같은 방법으로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까닭은 뭐냐면 가로막으로 흉곽을 늘려서요 폐의 크기를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7번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호흡에 관여하는 일부 기관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숨은 내쉴 때 그랬어요. 내쉴 때 A는 아래로 내려가죠. 갈비뼈는 내려가고 B는 위로 올라간다. 정답 7번에 3번 되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호흡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비뼈의 가로막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지금 가로막이 내려갔대요. 이거 들숨이네. 그죠? 기억법 맞습니다. 흉곽의 부피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디귿법 맞는 거죠. 흉곽의 압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압력이 감소해야지 지금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디귿번도 틀렸네요. 폐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니까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기억하고 리을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9번 그림은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동그라미 안에 숫자는 폐 내부의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들여 마신다는 얘기는 들여 마셨어요. 공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가 고저라는 얘기죠. 들쓰면 대기압이 바깥의 기압을 대기압이라고 해요. 폐 내부의 압력보다 낮을 때가 아니라 거꾸로 된 거죠. 니은번 대기압과 폐 내부의 압력의 차이에 의해 숨을 쉰다. 맞는 말입니다. 대기압이 평지보다 낮은 고산지대에서는 숨을 쉬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바깥에가 저니까 기압이 적으니까. 기압이 적다는 건요 공기가 적다는 얘기예요. 안쪽이 고니까 바깥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좀 곤란하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10번은 저 위에 C 단계 다시 하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C로 가보겠습니다. 이 호흡 운동의 모형인데 지금 호흡기관이라는 건 이제 숨을 들여 마셨어요. 그러면 갈비뼈는 위로 가고 가로막은 하강하는 거 아까 배웠죠. 흉곽과 폐의 부피가 같이 증가를 하게 돼요. 흉곽과 폐 내에는 뭐야? 공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저기압 상태가 돼야 되지. 다시 말했습니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게 됩니다. 들숨할 때는 공기가 바깥에가 고기압이 되고 안쪽이 저기압이 돼서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를 모형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고무막을 잡아 당긴다. 이건 뭐 가로막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고무 풍선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공기가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아까 PV는 K라고 했죠. K는 그냥 일반 수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부피가 늘어나면 이 P는 압력이에요. P는 압력, V는 부피인데 P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무풍선 속의 압력이 감소해서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다음 거요. 이번에는요. 숨을 내뱉는 거예요. 갈비뼈가 하강하고 가로막이 상승된다. 흉곽과 폐 부피가 점점 줄어들죠. 이게 바로 여기가 뭐라고? 흉곽이고요. 여기가 폐입니다. 그래서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 고무풍선의 부피가 감소되고요. 그치? 그럼 부피가 줄어들으니까 압력이 증가하게 돼 있지. 그럼 여기가 고가 되고 여기가 저가 되니까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기체 교환의 원리입니다. 기체 교환의 원리는 기체는 농도 사이에 따른 확산입니다. 확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확산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확산이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고에서 저로 가다 보니까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폐에서의 기체 교환 볼게요. 폐가 있어요. 폐. 이제 여기에 혈액이 지나가겠지. 폐포와 폐포를 둘러싸인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산소의 농도는 모세혈관으로 가야 되지. 모세혈관으로 가야 돼. 누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폐가 더 커야지 폐에서 모세로 가겠죠. 이번엔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모세혈관에서 폐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됐죠? 농도가 모세혈관이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지.
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볼게요. 조직세포에서는 산소가 그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사이에, 조직세포와 온몸의 조직세포 모세혈관.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지금 산소가 이동해야 되겠지. 모세혈포가 고가 되는 거고. 또 이번에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와야지. 그러면 조직세포가 더 높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산소의 이동 방향, 그래서 뭐 이런 식들이 됐는데 이거는 한번 그냥 살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들숨에서는 날숨보다 산소는 많고 이산화탄소는 적다. 당연하죠. 들숨에서는 산소가 많겠지. 그런데 모두 다 산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하는데, 우리가 BTB 용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BTB 용액 앞에서 배웠는데, BTB는 뭐예요? BTB, 우리 방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파초, 노초파, 잘못 얘기했네요. 노초파,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노초파. BTB는 노초파다. 산성일 때 노란색, 그 다음에 중성일 때 초록색, 그 다음에 염기성일 때 파란색,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들숨과 날숨의 성분 확인 실험 한번 볼게요. BTB 용액을 넣은 뒤에 공기 펌프로 공기를 불어 넣으면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이 BTB 용액은 노란색이 되면, 그 이산화탄소를 만나게 되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들숨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존재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도 그 양은 존재를 해요. 당연히 들숨이나 날숨이. 그런데 들숨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더 존재한다는 거지. 들숨이나 날숨 다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긴 해요. 그런데 언제? 날숨일 때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빨리 노란색으로 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사람의 호흡기관을, 나는 호흡 음 등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각각 가로막과 갈비뼈 중 하나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나에서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면 컵 속의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하죠. 압력은 감소하죠.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바깥에가 공호풍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정도는 뭐 무진장 쉽죠. 나에서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나에서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해당하는 A의 변화, 갈비뼈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승해야 되지. B의 변화는, 가로막은요, 하강해야 되죠. 됐죠? 8번입니다. 기체기관입니다. 우리가 폐포와 모세혈관, 이제 모세혈관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산소 농도가 누가 높아야 돼? 폐포가 높아야지. 이 모세혈관에서 이제 조직세포로 넣어줘야 되니까 모세혈관이 더 높아야 되겠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우리가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전해져야 되니까 폐포가 더 높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전해져야 되니까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그림은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기체기관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다. A와 B에 해당하는 것. 지금요, A는 혈액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A는 어디에서? 폐에서. 폐에서 들어가니까 A는 뭐예요? 산소죠. B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들숨과 날숨의 성분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기체의 이름을 쓰시오. A가 20.84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7이네요. 좀 더 많죠? 좀 더 많은 거는 들숨, 날숨 이렇게 돼 있는데, 들여 마실 때 더 많다. 그러니까 A는 뭐가 돼요? A는 산소가 되지. B는 뭐가 된다? 이산화탄소가 된다 그랬죠. 됐습니다. 11번입니다. 10번 있나?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양의 BTB 용액, 가와 나의 각각의 공기와 날숨을 불어넣는 BTB 용액을 색깔 변화를 관찰했다. 색깔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먼저 변한다는 건 양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불어넣는 나가 정답입니다. 됐죠?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몇 번까지 했나요? 10번 할 차례인가요? 10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호흡 운동 모양을 나타낸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들숨이 아니라 날숨이죠.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날숨. 1번 틀렸습니다. 2번 가는 페트병 속에 압력이 커진다. 맞는 말이죠.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압력이 커진다. 2번 맞는 말이고. 나는 페트병 속에 바깥으로 가로막이 내려가는 것처럼 했으니까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죠. 항상 여러분들 풀 때요. 답 나왔다고 바로 그 답만 쓰지 마시고 시험 공부하실 때는 1, 2, 3, 4, 5번 왜 맞는지 틀린지 그걸 다 알으셔야 돼요. 나에서 고무풍선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크다. 아니죠. 바깥에가 고고 아래가 소개가 저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아래가 저가 되죠. 크다가 아니라 작답니다. 그 다음에 5번 고무박은 실제 호흡기관의 갈비뼈에 해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11번입니다. 그림 가는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 계속 했던 거니까요. 그대로 넘어갈게요. 11번 볼게요. 가에서 D는 아래로 다방 형태에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그러면 여기가 압력이 작아지고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답 5번입니다. 나머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12번 가에서 D를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해당하는 나의 기억과 니은의 움직임. 기억은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요.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죠. 너무 쉽죠? 13번입니다. 그림가는 사람의 호흡 운동에 일어나는 동안 폐 내부의 압력 변화를 나타냈어요. 나는 호흡 운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모양을 나타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보시면 A시계에는 폐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지금 낮죠. 그러니까 폐 내부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는 거죠.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B시계에는 지금 바깥의 폐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죠. 그러니까 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폐에서 나가는 거죠. 13번, 2번도 틀렸습니다. B시계는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간다. 폐 내부에 갈비뼈가 내려가고 이건 흉곽이 작아지는 가로막이 올라간다. 3번이 정답입니다. 나에서는 고무막은 가로막, 그 다음에 고무풍선은 기관에 해당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고무막은 흉곽에 해당하고요. 고무풍선은 우리가 폐에 해당한다 이거죠. 가히 B시기에 대기압이 더 높다는 얘기지. 고무막을 잡아당길 때 해당한다. 아니죠. 집어넣었을 때 해당하는 거죠. 14번입니다. 14번 보시니까 그림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어디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다. 그러면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이거 옮겨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산화탄소고요. 혈관에서 지금 조직세포로 들어간 건 산소죠. 아시겠죠? 15번입니다. 다음 중 폐포와 폐포 주위에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에 대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입니다. 15번에 정답 2번입니다.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확산된다. 폐포에서는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주고요. 모세혈관은 폐포로 찌꺼기인 이산화탄소를 주는 거죠. 1번 모세혈관과 혈관에서 폐포로 산소가 확산된다. 1번 틀린 말이죠. 농도가 동일하면 3번이 농도가 동일하면 기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폐포는 모세혈관보다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게 아니라 산소가 풍부하겠지. 틀렸고요. 5번 폐포에서 기체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아니요. 확산이라고 그랬죠. 기체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6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폐포에서 니은 얘가 바로 산소죠. 얘가 바로 폐포로 들어가는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입니다. A는 폐정맥으로 흐르는 정맥혈이다 그랬어요. 우리 폐 아까 해봅시다. 우리 아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통해서 우리가 폐 동맥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정맥혈은 맞는데 폐정맥이 아니라 폐동맥입니다. B는 여기 폐에서 나가고 있어요. 나가 있는 거 뭐였어요? 폐정맥이죠.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기억은 산소가 아니라 기억은 이산화탄소, 니은이 산소입니다. 3번도 틀렸네요. A보다 B에서 산소 농도가 더 높다. A에서
볼게요. A보다 B에서 산소 농도가 당연히 높겠죠. 페프에서 산소를 받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이산화탄소가 높은 거는 어디가 높아요? A가 높죠. 그래서 이걸 페프에다 전해주는 거지. 됐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폐와 조직세포에서 일하는 기체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그런 것은 그랬어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한다. 조직세포에서 이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해서 이걸 가지고 폐로 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17번의 기억번 맞습니다. 산소의 농도는 폐포에서 가장 높고 조직세포에서 가장 낮다. 당연하죠. 폐포에서 가장 많이 지금 산소를 가지고 조직세포로 가서 나눠줬으니까 맞다. 니은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폐와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에는 에너지가 사용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다 보니까 얘는 에너지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18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다 그랬어요. 지금 폐포로 향하고 있는 얘가 이산화탄소가 되겠네. CO2라고 합니다. 오, 폐포에서 일로 가는 건 O2죠. 1번 가에서 기체교환 결과 에너지가 기체교환하고 에너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있는 기체교환이다. 맞는 말이죠. 3번 나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영양분을 분해할 수 없어요.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 게 아니라 O2로 분해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틀렸죠. A는 이산화탄소이다. 산소죠. B가 바로 이산화탄소. 틀렸죠. 19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호흡기를 구성하는 호흡기관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억에는 기관이죠. 선모가 존재해 먼지의 세계를 맞는 말입니다. 2번 니은은 폐를 이루는 공기주머니다. 폐포라고 하는 폐를 이루는 공기주머니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 사이에는 농도의 차이에 의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걸 확산이라고 하죠. 확산이 일어난다. 맞는 말입니다. A는 심장이 우심박, B는 좌심실에 이동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은 B로 혈액이 이동해갖고 왔죠. 얘는 어디 하고 있어요? 혈액이 왔으니까. B는 우심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피를 받아갖고요. 나가죠. 피를 받아갖고 나가죠. 얘는 어디에? 좌심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19번에 정답, 이 4번은 반대로 된 거죠. 혈액에 흐르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A보다 B가 더 높다. B가 이제 들어오는 피니까요. B가 더 높겠죠. 20번입니다. 다음 중 들숨과 날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그러시오 그랬어요. 들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잖아. 들숨이나 날숨 다 들어있어요. 기억번 틀린 말이죠. 산소는 날숨보다 들숨에 더 많이 들어있다. 니은번이 맞는 말입니다.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 날숨이요. 틀린 말이죠. 더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할 게 아니라 이산탄소의 양끼리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산소는요, 산소가 월등히 많아요. 21번입니다. 표는 들숨과 날숨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 중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산소와 이산탄소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보시면요, 이산탄소 이렇게 약간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A가 바로 산소라는 얘기고 B가 이산화탄소라는 얘기예요. 아까 위의 문제와 같이 이산탄소가 산소보다 많은 경우는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들숨이다. 산소가 더 많죠. 날숨보다는 산소가 더 많고요. 이산탄소는 날숨에서 더 크다는 거죠. 아시겠죠? 22번 갈게요. BTB의 영양은 이산화탄소를 검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들숨이나 날숨 다 검출이 돼요. 노초 파악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날숨 있잖아요. 날숨일 때 더 빠르게 노란색이 변한다 그랬죠. 22번 가는 공기는 들숨에 해당한다. 공기 펌프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는 거니까요. 1번 맞습니다. 가에는 이산화탄소 당연히 존재합니다. 나는 가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높다. 맞는 말이죠.
BTB 용액의 색깔이 변한 것은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가에서 나보다 BTB 용액의 색깔이 더 빠르게 파란색으로 변할 것이다. 가에서보다 아니죠. 나에서 더 빨리 색깔이 파랗게 변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석회수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각각 공기와 숨을 불어넣었다. 공기를 불어넣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공기를 불어넣을 때가 있고 숨을 불어넣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에는 지금 맞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가는 석회수는 뿌옇게 흐려지고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나에서는 지금 숨을 불어넣는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억번은 틀렸네요. 실험을 통해 들숨과 날숨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비교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 들숨보다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래서 우리 호흡계라는 부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